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네, 원래는 제 계획은 그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1편부터 10편까지 매일매일 작성해서 10일 동안 올려야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찍었는데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고, 그리고 녹음을 해서 못 올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찍어서 무조건 나는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찍으면 안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가 녹음한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녹음하면 제가 한번 들어봐요. 근데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원래 자기 목소리는 또 자기가 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은 또 제가 찍자마자 생각 없이 올릴 겁니다. 네, 근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거 지금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이제 카톡 프로필에 나는 수필 작가 지망생이라는 그 제가 프로필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그 적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글 쓰는 거 좋아하지 홍보 글 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일 있죠? 그냥 뭐 나의 생각에 대한 일,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일, 그리고 제주도 입도할 때는 내가 입도 일기를 거의 일주일에 몇 개는 써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매달 또 입도 일기 써야지. 그러니까 매달 또 이렇게 지나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 1년이 되면 1년을 정리하는 그런 또 입도 일기를 써야지.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쓰면은 쓰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일에 쫓기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못하게 되면서 내가 이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는 약간 저만의 조금 그 목표가 사실 있거든요. 네, 목표는 그 나의 이야기로 그 컨텐츠 북 같은 거 있죠? 기프트 북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한 3권 만드는 거. 뭐 한 달 살기 백문백답? 그 영어 컨텐츠 만드는 거. 약간의 이제 제가 조금 그, 그 목표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 되냐? 네, 수익을 발생을 시키면 좋아요. 근데 나는 수익 안 나도 괜찮아. 저는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일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나는 수필 작가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생활 수필 작가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을 포기하면은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수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럼 다 포기하고 제가 생활수필 작가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매달 매달 벌어야 되는 그 돈에 대한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벌어야 돼요. 그러면 생활수필 작가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이제 기프티북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래. 나는 글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글로 기프티북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수필 작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공모전 같은 게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걸로 공모전이 있네? 그런데 그런 공모전의 그런 금액이 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300만 원을 받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나도 최고의 상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돈 때문에 내가 생활 수필 작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다른 거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 포기까지 되면 좋아. 그래, 이거 돈 안 벌어도 괜찮아. 그래, 나 돈 안 벌어도 돼. 나 회사 안 다녀. 괜찮아. 나 회사 안 다녀도 되니까 나 돈 안 벌어도 돼. 돈 안 나와도 되고. 나는 삶에 지장이 없어. 라고 한다면 포기하고 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 내가 매달 벌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창직 찾기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제 그 생활수필 작가는 제가 최근에 네, 꽂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글만 썼는데 자꾸 이제 글만 쓴 건 아니죠. 글을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왜 못 썼냐면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일로 미뤄지고 모레 또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글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이곳에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은 답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내년부터 좀 열심히 할 그런 취미 겸 경제적인 활동을 말하고요. 지금은 제가 좀 오랫동안 해왔던 거.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한 좀 답변을 좀 저의 경험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참 말 그대로 돈을 벌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나 그래서 요리사가 됐어. 요리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 때가 행복한 거지, 만들어야 되는 음식을 만들 때 행복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팔리는 음식이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일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상당해요. 저희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레스토랑 운영해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칩시다. 그럴 수 있을 그런 요리사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도 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이제 그 창직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100% 제가 원하는 일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3, 40%만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다면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것에 대한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사업주를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역 유통인들의 모임을 좀 잘 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잘 나가는 게 직장인 투잡 모임 있죠. 투잡 말고 투잡. 네, 세컨잡. 이런 모임에 저는 좀 지속적으로 나갔어요. 네, 그런데 모임을 나가다 보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모임 가 그러면 술을 일단 안 하거든요. 근데 술을 안 하고 저는 그런 모임이 되게 좋은 게 저는 강사 얘기 말고요. 실제 그런 경험한 사람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더 좀 공감이 되고 더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임을 나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참 제가 원하는 모임은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없는 모임이에요. 막 새벽 몇 시까지 술을 마셔야 되고 이런 모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임을 잘 안 가게 되고, 네, 모임 자리에 술을 먹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 계속 이쪽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 때문에 조금 힘든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또 있고 그런 자리가 되게 또 많잖아요. 네, 많은데 일단 저 자체가 술을 안 마시니까 참 그런데 끼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는 강사의 기획한 의도대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저도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즉 뭐냐면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한 그런 강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강의가 사실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강의가. 그런데 그거는 사람 모을 자신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해야 되는 강의들 있죠? 네, 강사들도 보통 그런 거 해야 되는 강의가 네,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사실 이런 강의들이어야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말고 좀 인생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인생에 대해서 함께 방향을 찾고 고민하고 근데 이런 강의 누가 오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강의 하고 싶단 말이야, 사실은. 내가 그거 강의할 컨텐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생활 수필 그런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것을 성사모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네이버 카페를 열었고 저는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업주들 있죠. 사업주나 아니면 한 분야에서 좀 경험을 오래 해서 좀 나름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신 분. 제가 그걸 아마 2년 했을 거예요. 2년. 그럼 왜 2년 하다가 근데 이거는 막 수익이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 아마 시간당 따져도 그리고 빵꾸가 나는 적도 있어. 적자가 나는 적도 있어요. 모임 진행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 투자 대비 이거는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10명 오고 그다음에 30명 오고 60명 오고 100명 오고 저희가 150명까지.
그러니까 정기 모임을 하면 150명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였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강의가 몇 번 망했어요. 왜냐면 나는 150명 앞에서 마이크 잡고 강의한 적이 없어.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섭외도 어려웠고요. 실제로 섭외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거 결과도 피드백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경험도 듣지만 강의 잘하는 그 사업주의 모습을 기대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강의 경험이 없으신 분, 하지만 경험만 있어서 저희가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어려움이 많으면서 제가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됐고요. 제가 그때 또 열심히 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홍보를 제가 홍보를 하고 있었죠.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홍보 기획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는 그러면 사실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획만 해드리고 싶지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일을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의 일을 대신해서 일단 할 자신도 없었고 할 시간도 없었고 저는 그걸로 돈을 절대 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않다가 그런데 저는 강의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강의만.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사실 그 한 회사에서 직원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저 강의를 한번 듣고 싶다. 강의 듣는 그런 일정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기업에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라는 그 문의가 2014년도에 저한테 한 건이 왔었어요. 근데 그전에도 이제 그 기업에서 뭐 강의 듣기 전에 일단은 제 그런 그 블로그에서 모집해서 그 오프라인 강의 한 번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면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가는 편이에요. 그 요가. 저는 포트폴리오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왜 그 강사들은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쫙 PPT 만들어서 쫙 그 이렇게 업체 보내고 그 업체에서 또 이런 강의만 이렇게 연결해주는 또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지인 소개나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막 부장님 이런 분들이 듣는데 일단은 사전에 직원이 먼저 들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분이 일단은 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미 이전에 세네 분의 강사가 걸쳐 갔어요. 그 강의가. 그런데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블로그 이웃인데 한번 요청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었대요. 네, 이제 듣고 저희가 기업에서 강의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 제가 그때 아마 마케팅 직원이 17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직원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죠. 네,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혹시 기업 대행도 하냐, 홍보 대행. 근데 저는 기획하고 강의 이런 거까지만 좋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전혀 홍보 대행 일을 제가 맡아서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죄송한데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게 강의 이런 것들은 제가 가능하지만 제가 그 홍보 기획한 대로 제가 실제로 그 대행 일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홍보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획한 사람의 의도대로 대행까지 가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홍보 기획을 이제 그 수강생들이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저는 대놓고 물어봐. 이거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대요. 아니, 할 수 없는 기획을 저한테 왜 가져오세요? 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획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기획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하지만 그 기획은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도 할 수 있는 기획이라면 이 기획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일을 줘서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죄송한데요, 미셸님. 이거는 미셸님만 할 수 있는 기획이에요. 이 기획을 받고 저희 팀에서 이걸 할 수 있냐?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셸님이 만약에 이런 온라인 홍보 기획을 해 주셨으면 이거 대행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기획은 굉장히 좋은 기획인 것 같고 자기네가 봤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대요. 그런데 저희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지 고민하게 되다가 이러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제안을 다시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은 못해요. 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도 지금 마케팅 비용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단 모집이라든가 아니면 수익형 인스타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행사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저랑 기획을 해서 제가 그 기획한 의도를 여기 직원분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 직원분이 각각의 좀 이렇게 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획은 제가 하지만 그 제 기획에 받아서 같이 일하실 분을 섭외를 해주세요. 그 마케팅 직원. 그러면 저랑 손발 맞춰서 그분이랑 카톡하면서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비용 측정이 문제인 거예요. 비용 측정. 아, 비용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비용. 그럼 이것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거 처음 하는 일이고요. 보통 기획만 하거나 아니 아이디어 회의만 하고 그냥 제가 강의는 당연히 강의를 받겠죠. 근데 기획만 한다고 해서 제가 비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기획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일단은 여기 제가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냥 제안해 주세요. 제안해 주시면 제가 그 돈에 맞게 일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1년을 계약을 하자고 해요. 강사로 계약을 하자고 해요. 강사. 저희가 강의 있을 때는 물론 와서 강의를 하지만 1년이라고 해서 매달 강의를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틈틈이 카톡으로 그 직원한테 안내만 해주시면 어때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건 요청만 드릴게요. 그것만 저희에게 좀 해주시면 어때요? 라고 해서 지금 그 회사랑은 그때 이제 1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 원래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거기도 저 안 부른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안 부른 경우가 뭐냐면 일이 또 저랑 그렇게 또 관련된 일이 또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종종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는 이제 자체적인 그런 마케팅 회사에서도 팀을 이제 구축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다 대행사한테 외주를 줬지만 이제 팀이 구축이 딱 됐어요. 딱 팀이 구축이 돼서 일이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뭐 블로거라든가 뭐 채널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런 거 구해드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구해만 드려요. 구해만 드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 그게 창직이에요. 창직.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케팅 회사는 어때요?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나갔고 500만 원을 이 마케팅 기획대로 일한 사람에게 준다면 저는 아니에요. 회사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틈틈이 필요한 인력들이나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구해드릴 수도 있고 마케팅 직원이랑 저랑 같이 이제 카톡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요청하고 하면은 서로 기획대로 제가 드린 기획대로 일이 될 수 있게끔 하지만 그 일은 제가 다 맡아서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창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마케팅 온라인 대행 일은 저는 제 일도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저도 마케팅 직원이 있고요. 이제 다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있고 어, 그런데 기획은 저는 사업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획만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 기획에 대한 저도 비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비용이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비용을 보통은 기업에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 수강생들이 저한테 줘요. 교육. 수강생들이 저한테 주잖아요. 네,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 온라인 마케터들 양성도 하고 블로그 강의도 하고 저는 일단 그렇게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저는 교육을 할 수 있죠. 저는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강생분들은 뭐냐면 기업에서는 저는 계속 가서 미팅해요. 네, 하지만 기업에서 제가 미팅한다고 해서 기업이 저한테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강의를 기업에서 할 경우는 돈을 주지만 마케팅 기획에 대한 회의라든가 아이디어 회의할 때는 저는 틈틈이 만나요. 사업주 만나서 밥 먹고 사업주 만나서 사업에 대한 얘기하고 저는 이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저에게 일을 줘요. 어떤 일? 제 기획대로 저는 기획은 그냥 해드리잖아요. 그 기획대로 업무들이 주어지잖아요. 그 업무들을 누가 하냐면 저희 수강생들이 해요. 저는 업무를 주면서 중간에 피드백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도 드리고 녹음해서도 드리고 저는 이거를 너무 즐겁게 하는 사람이지 네 앉아서 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저는 이거는 또 제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 사업만 해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야가 창직이에요. 창직.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
네, 그래서 상직을 할 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뭐에 흥미를 느끼고 뭐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좋아하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제가 그 홍보 기획을 진짜 이상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저에게 일을 맡길까요? 절대 안 맡기겠죠. 그런데 나름 홍보 기획을 굉장히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냈어야 돼요. 저는 그전에 결과물을 다 냈고 그 결과물을 보여줘요. 이게 결과물을 이렇게 하니까 홍보가 됐어. 그래서 몇 개 팔았어. 어떤 형식으로 홍보했냐면 쫙 봐요. 대표가 저런 방식으로 홍보하면 괜찮겠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홍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교육생 단가가 측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 수익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 그 마케팅 비용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교육생이라고 해서 그걸 그 홍보를 잘 뭐 대충 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교육생들은 더 잘합니다. 결과물 항상 보여주면 그 컨텐츠 결과물 다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단 한 건도 나온 적 없어요. 미셸은 정말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저 5시간 들여도 이런 걸 절대 못 써요. 다 이런 피드백이에요. 그분들이 못하니까 맡기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좋고요. 기업들도 저렴하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기업 그 마케팅 홍보 기획도 무료로 받아서 좋고요. 수강생들도 어때요? 직업이 생기잖아요. 내가 액세서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액세서리 사업을 일부터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액세서리 공장과 협업을 하거든요. 저희는 공장 대행을 해요. 공장에서 홍보 대행. 그러면 그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액세서리도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액세서리 일단은 스터디 해야 돼요. 스터디 하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 공장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넣어서 제조할 수 있죠. 사장님이 해주겠죠. 우리 홍보를 맡아주는 그런 회사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프리랜서인지 그 사람이 열심히 홍보를 해주는데 안 해주겠어요. 뭔가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액세서리의 판매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그 액세서리 그 사업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액세서리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홍보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액세서리를 팔면서 먼저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업은 아니잖아요. 인터넷 사업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직업이잖아요. 그쵸? 액세서리 홍보 대행을 하는 나만의 새로운 직업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로 나는 정말 부자가 돼야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사람들은 딱 하나. 그냥 내가 그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만 있으면 돼요. 네, 오늘 저희 제 딸이 그 콘서트 하거든요. 콘서트 하는데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콘서트를 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나 오늘 콘서트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참여 못할 수도 있어 이러고 저희 남편은 사실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정을 다 빼놔요. 매일 콘서트는 저의 일보다도 우리 아이의 콘서트 참여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일정을 피해서 앞으로도 일할 수 있고 뒤로도 일할 수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는 사람들은 나 그래 한 달에 나 정말 많은 돈을 벌 거야. 난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난 디지털 노마드로 해서 정말 몇 억짜리 부동산을 살 거고 이런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네, 아침 일찍, 밤 늦게,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쉽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마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8편에서 녹음해서 드리고요. 네, 저희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제가 2분 초청을 해서 1월 달에 제가 식사 대접해 드릴 거거든요. 네, 거의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아마 해주시면 많은 분들 될 겁니다. 네, 일단 어쩌다가 이렇게 제 블로그, 그 유튜브랑 인연이 돼서 네, 길게 들어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좋은 내용으로 찍어보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많은 분들 들으라고 녹음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 아시는 분들, 그리고 어쩌다가 인연을 맺었는데 같은 꿈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 이런 거 좀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8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추워요.